명강의로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우리 안희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해사정사 안의진입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준비한 거는요, 뭐냐면, 이번에 좀 약관이 좀 개정이 됐죠. 그래서 2023년 개정된 이제 자동차 보험 경상 환자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1월 1일부터 개정된 건 아니지만 형사비 지원금 중에 이제 공탁금하고 그 다음에 자부상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 개정이 기존 상해 질병 보험보다는 좀 덜했지만 요즘 이제 급격하게 계속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1월 1일부터 사고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경상 환자에 관련된 보험금 보상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요거는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산식이다 보니까 꼭 얼마 두들겨서 이렇게 나온다, 요거까지 정확한 수치 정도까지 알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산정된다, 요거만 좀 미리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 환자가 이제 1월 1일부터 합의금이라든가 치료비에 관련돼서 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인배상 2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이 도입이 됐고요. 대인배상 1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무과실 책임주의가 되는데, 대인배상 2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치료비는 본인 부담. 요거는 많이 들으셨죠? 교육 시간에도 많이 들어줄 것 같고, 두 번째는 4주 초과 장기 치료에 대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가 됐죠. 세 번째는 상급병실 입원료가 요게 좀 개정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요 개정된 취지는 경상 나이로 환자 가지고 보험금 부당하게 편취를 한다든가 과잉 진료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개정된 것 같은데, 모든 법이 그렇지만 모든 거를 다 관할할 수는 없죠. 약간의 좀 사각지대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상 환자 요 세 가지가 바뀐 건데, 대상자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요번에 바뀐 거는 경상 환자만 해당이 되죠. 경상 환자는 12급부터 14급에 해당되는 상위급수 환자예요. 쉽게 말하면 차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차대인,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사고는 기존과 똑같아요. 그리고 상위급수는 12, 13, 14급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데, 상위급수를 좀 보면 요 괄호 안은 책임보험 한도액이에요. 자동차 보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급수가 제일 중요해요. 합의라든가 나중에 치료비라고 지급할 때는 상해 급수가 몇 급이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100이냐, 200이냐, 1000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진단 주수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자동차 보험은 상해 급수가 중요한 거예요. 상해 급수 같은 경우에 12급은 외상후 스트레스, 척추염자, 그 다음에 뭐 안면부 열상인데, 척추염자 가로치고 95%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급 환자 중에 척추염자가 95%라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13급은 가입 한도액이 80만 원인데 고막 파열, 고막 파열이 13급인 거는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고막 파열이면 치료가 좀 많이 나가겠죠. 13급, 14급은 단순 타박. 요런 게 이제 우리가 14급에 해당이 되는데, 예전에는 척추염자, 경추염자, 요추염자, 아이고 허리 아파요, 목 아파요는 9급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14년 2월부터 상해 급수가 하향 등급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12급에 해당이 되고요. 교통사고 환자의 골절 없는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95%가 골절 없는 사고예요. 그래서 12, 13, 14 급수가 제가 볼 때 한 60%, 70%는 되지 않을까, 교통사고 환자분 중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9급 이상은 상해급수 인정받기는 힘들죠. 그래서 12, 13, 14급에 해당되는 교통사고 환자 중에 차량 탑승자, 동승자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차량 탑승자 또는 동승자 중에 차량 운전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돼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실책임주의가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개정 전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데, 지금은 이미 넘어갔죠? 신규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개정 후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개정 전에는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죠. 너도 가? 알았어. 그럼 나도 갈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대인배상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즉, 대인배상2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은 본인보험 또는 본인보험이 없으면 자비로 처리하라는 거죠. 이제 네 과실은 네가 이제 처리해. 요게 2021년 말 정도에 이미 예고는 됐고요. 그게 이제 과정을 통해서 1월 1일 사고부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요거가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요거 아까 말씀드린 계산기를 두드려서 얼마다 라고 알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비가 산정되는 정도를 알면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는데, 총 치료비가 120만 원이고요.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치료비가 120만 원이고요. 기타 손해라는 건 뭐냐면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합의금, 요게 80만 원이어서 내가 이번 교통사고로 총 200만 원의 손해가 발생됐을 때 과연 내가 합의금은 얼마고 치료비가 얼마인지를 개정 전, 후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건은 상해급수가 14급이고요. 내 과실은 70%, 상대편 과실은 30%짜리예요. 그러면은 개정 전부터 좀 볼게요. 보험금은 치료비하고 합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지급이 될까요? 그래, 당연히 치료비는 지급하고 나머지 남으면 그 다음에 합의금이 지급되는 거죠. 순서는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편 보험회사 치료비 전액, 그죠? 내가 과실 90%에도 상대편이 치료비를 다 보장회계금 돼 있었죠. 그래서 치료비 전액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1도 대인배상 2도 무과실 책임주의 치료비 전액 따라서 120만 원 치료비 중에 상대편 보험회사는 30%인 36만 원만 줘야 됐었지만 치료관계 법령에 따라서 치료비는 전액 해서 120만 원을 지급을 했었고요. 합의금도 마찬가지. 실제 손해액 중에 상대편 보험회사는 과실이 30%이다 보니 200만 원 중에 30%에 60만 원만 주면 됐었지만, 근데 얼마 줬죠? 치료비용 120만 원을 다 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은 0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자손보험금으로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손보험금에서 합의금 나간다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기서 자손보험금은 얼마일까요? 내가 대인으로 못 받은 손해액 자손으로 추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손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네? 아까 언뜻 나온 것 같은데? 자손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과실 때문에 못 받은 금액을 내가 들어놓은 자손 또는 자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총 손해액이 200만 원이죠? 그 중에서 대인으로 받은 금액이 치료관계비 전액인 120을 받았죠. 따라서 자손으로 80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14급의 자손 한도는 얼마냐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요거는 1,500짜리는 20이고요. 3,000짜리는 40이에요. 따라서 자손보험금은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개정된 약관 이전에는 대인으로 치료비 120만 원, 자손으로 합의금 40만 원 해서 난 총 과실이 70%임에도 불구하고 1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개정됐다는 소리죠. 내가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한정 방식은 똑같아요. 과실 부분만큼 준다는 이제 기본 원칙 하에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는 본인 과실이 70, 상대편이 30이니까 30%만 주면 되죠. 따라서 200만 원 중에 30%인 이제 60만 원만 주면 돼요. 아까 얼마 줬죠? 치료관계비 전액이지만 지금은 과실 상계 금액이 60만 원이니까 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치료비가 먼저 지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60만 원을 한번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 보험금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책임보험으로 먼저 지급하고 임의보험금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따라서 14급 보상 한도액이 얼마죠? 배상 책임은 14급은 50, 13급은 80, 12급은 120이에요. 근데 책임보험 한도액은 과실상계를 안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대인배상 1은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대인 2에서 나머지 금액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14급이 아니고 13급이면 총 60만 원을 지급하면 되지만 대인배상 1의 13급의 책임 한도액이 얼마죠? 80이죠. 그러면 60이 아니고 8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대인배상 1은 무과실 책임주의 현행하고 똑같아요. 대인배상 2에 대해서만 과실 적용을 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합의금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실 때문에 못 받은 금액을 내 자손 또는 자상으로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자손이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도가 증액이 됐죠. 따라서 나는 200만 원에 대한 내 과실 70%에 대해서 140만 원을 못 받았죠. 이거를 내 자손으로 추가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치료비 자손의 14급은 한도액이 80이에요. 따라서 나는 치료비를 120을 받아야 되는데 대인으로 얼마 받았죠? 60 받았죠. 따라서 자손으로 치료비를 60만 원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80만 원인데 치료비 주고 60만 원 주고 남아있으니 20만 원은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개정된 산식으로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대인은 치료관계비의 전액이 아니라 책임보험 한도액은 전액이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한 금액 6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손은 못 받은 금액을 추가로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치료비로 대인에서 60, 자손에서 치료비 60, 자손에서 합의금 20 해서 총 보험금은 1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는 160이었는데 개정이 돼서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서 좀 의문점이 하나 드는데 좀 궁금한 거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자손 처리하면 내 것도 할증 올라가죠. 그렇죠. 할증 되죠. 자동 처리하기 싫다고 그러면 나는 내 자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내가 치료비 120만 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준 거죠. 그때 보험회사에서는 그 치료비를 일단 병원으로 다 줘야 돼요. 그러면은 대인에서 60만 원이니까 내가 별도로 60만 원을 병원으로 지는 게 아니라 대인에서 먼저 120을 주고 내가 들어놓은 자손에서 60만 원을 구상 청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본인 보험이 없으면 60만 원을 합의금에서 상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회사 상대로 보험금을 다시 이제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어요. 따라서 금액은 이렇게 개정된다는 거. 요거는 좀 쉽죠? 다음번에는 요거는 이제 내가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요번에는 거꾸로 내가 과실이 좀 적어. 요거는 난이야기가 그 전에 참 결론부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정 전후를 제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대인 치료비는 120이었는데 60으로 바뀌었죠? 왜?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에 미달한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대인 1, 2 다 줬지만 개정이 돼서 대인 1은 전액, 대인 2는 과실. 그래서 대인에서는 120이 60으로 줄어들었고요. 자손보험금도 40에서 본인 부담금이 늘다 보니까 80으로 늘었고요. 총보험금은 그래서 줄어들었죠. 여기에서 이 개정된 거에 아까 그렇지만 약간의 이제 사각지대가 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대인 치료비가 120인데 60만 원밖에 못 받으면 내 부담금 60만 원이 커지는 거죠. 이거를 과거하고 동일하게 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죠? 운전자 보험? 늦게 오셨어요? 농담이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상해급수예요. 상해급수가 12급이면 한도가 얼마? 120이죠. 지금은 이 건은 제가 가정을 몇 급으로 했죠? 14급으로 했어요.
14급이면 한도액이 50이죠. 그러면은 60만 원 되는 거고요. 내가 12급을 끊었어. 그러면은 대인배상 치료비가 개정 후에 얼마? 120이 되는 거예요. 왜? 책임 한도액은 예전과 똑같아요. 그런데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제 앞으로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우리 자부상 많이 처리하신 분은 아실 건데, 뇌진탕, 몇 급이죠?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신 11급은 대상이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11급은 기존하고 똑같아.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뇌진탕을 끊어요? 신경외과에서 끊어요? 정형외과에서 뇌진탕 끊는 거는 좀 그렇죠. 신경외과 가야 돼요. 신경외과 가서 CT를 한번 찍어야지만 뇌진탕이라는 진단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서 이제 주위에서 연기를 하죠. 충격 때문에 제가 어지러웠어요. 갑자기 기억이 잠깐 안 나요. 그러면 주치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CT 한번 찍어보시죠. 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CT를 찍든 MRI를 찍든 찍었는데 이상 반응이 없어. 이상 소견이 없어. 그러면 그래도 줬어요. 근데 우리 의료보험법도 개정이 됐어. 얼마 전에. CT를 찍었는데 이상 소견이 없다? 그러면 자부담이에요. 이제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 CT나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과거에는 의뢰에 어차피 경과에 따라서 의사의 소견상 찍은 거기 때문에 줬지만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본인 부담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CT나 MRI가 요거에 개정된 약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11급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CT나 MRI가 조금 과잉으로 진료되지 않을까? 오히려 좀 역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얼마든지 보험회사에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해놨겠죠. 따라서 대인배상금은 상해급수를 똑같이 11, 12, 13급을 끊었으면 12급 정도를 끊으면 어느 정도 치료받는 데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손도 마찬가지 증액됐죠. 14급에 40만에서 80만 원, 뭐 40만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증액이 됐고요. 총보험금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은 네 보험으로 처리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번에는 그 내용을 조금 반대로, 요번엔 내 과시 좀 작아요. 상대편의 과시 좀 높고 상황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볼게요.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단순했죠. 상대편은 나한테 70%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200만 원 중에 70%인 140을 주면 되고요. 아까 했지만 치료비 퍼스트, 합의금 세컨드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 120 주고 나머지 있으면 합의금 20만 원. 이런 순서로 진행했고요. 못 받은 금액, 내 과실 30% 때문에 못 받은 금액이 60만 원을 내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처리받으면 합의금, 할증이 추가로 산정되는데 한도액 내에서 못 받은 실제 손해액 보상이 된 거. 요거는 이제 아까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이제 개정된 거가 조금 문제 틀려요. 따라서 대인 치료비는 120만 원, 합의금 120만 원, 자손 합의금 40만 원에서 총 18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서 좀 올라갔어요. 과실이 많은 사람은 보험금이 떨어지고 과실이 적은 사람은 보험금이 좀 올라갔죠. 좀 볼게요. 요거는 저도 한 몇 번 봤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처음 보신 분은 딱 이해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상대편은 과실 70%만 주면 되죠. 요거는 뭐 다 똑같은 건데, 문제는 요 치료비에 대해서 산정되는 거에 대해서 요거를 좀 아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 상대편은 200만 원에 70%를 줘야죠. 따라서 치료비는 총 보험금은 140만 원인데 그중 치료비를 주고 나머지가 있으면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요. 대인배상 1은 무과실이라고 했죠? 예전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120은 여기 보험금을 보면 책임보험금이 50이고요. 종합보험이 70이죠. 왜 50이냐면 책임 한도액이 50이기 때문에 50이 되는 거고요. 12기부면 한도액이 12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례는 14급이기 때문에 한도액이
대인배상 1 50, 대인배상 2가 70이에요. 요거 이해하셨죠? 근데 50만 원은 전액이죠. 전액 지급하는 거고 70만 원의 과실상계를 해야겠죠. 70만 원 곱하기 70%인 49만 원을 치료비 지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총 치료비는 대인배상 1 50, 대인배상 2 49만 원 해서 총 치료비 99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치료관계비 전액 120만 원 줬지만 바뀌어서 대인배상 2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는 99만 원. 근데 내가 140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료비 99만 원을 제외한 41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 되셨죠? 그 다음에 못 받은 본인 손해는 내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인 보험은 아까 한도액이 80으로 늘어났죠. 근데 내가 치료비가 120만 원 중에 대인으로 99만 원을 받았어요. 따라서 자손으로 치료비를 21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내가 60만 원 이내에서 21만 원을 받았으니 39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개정된 약관에 의하면 치료비 대인으로 99만 원, 합의금으로 41만 원. 자손으로 치료비 21만 원, 합의금으로 39만 원. 해서 나는 총 손해액 200만 원 중에 200만 원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개정된 약관이 진짜 과실이 없으신 분은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다 주기 위해서 약관을 그렇게 개정을 했는지 아니면 우연치 않게 이게 200만 원이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 부담금은 자기 과실은 자기가 하자라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인에서 치료비를 99만 원 받고 자손에서 21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대인에서 120만 원을 다 받으면 대인에서 자손으로 21만 원을 구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뭐 산식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죠? 복잡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전화 찬스 쓰시면 되죠? 네, 전화 찬스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계산할 때 이거 잘 모르니까 합의금 덜 주고 치료비 더 주고 이렇게는 안 해요. 이게 만약에 금융감독원에서 걸렸다 하면 징계 사유가 되는 거죠. 예전에 교통비 8,000원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퉁쳐서 100만 원 합의금 하고 전산에다가 8,000원씩 계산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전사적으로 전손해보험 교통비 왜 안 줬어? 전액 지급해 해가지고 추가로 받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에 입력할 때 이 금액을 착오로 누락되면 그거는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대인 대물 담당자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이 됐어요. 그 가중되는 예상이 내 과실 10%에 따라서 치료비가 발생이 되죠. 아유, 나 이제 과실 인정 못해. 예전에는 8대2, 아이, 그럼 뭐 적당히 해주세요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내 할증과 관련돼 있죠. 자손을 추가로 처리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 자비 30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과실이 이제 웬만해서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요거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 대상이 엄청나게 폭증을 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단 자기 돈 내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구상금 분쟁 심의를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험금을 주기 전에 다툼이 있으면 접수를 할 수 있게끔 요게 이제 업무가 개정이 됐어요. 내 과실이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구상금 분쟁 심의 위원회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변호사 가는 거예요, 그거. 변호사가 협회에서 변호사를 이렇게 앉혀놓고 과실이 몇 대 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된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블랙박스 많이 나오죠. 그래,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보면 거의 99% 방송의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 가끔가다 이게 운전자를 너무 관대하게 우리나라 법은 왜 바퀴만 굴러가면 과실 나오지.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수긍을 해요. 과실이 나오면 바퀴가 굴러가면 왜 과실이 나와? 왜 나오냐면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우리 자동차는 거의
핵폭탄급처럼 되게 위험한 물건이에요. 이런 위험한 물건을 소유 사용 관리를 하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렇기 때문에 중대과실복귀 위반 말고 특별히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 말고는 어느 정도 과실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TV에서는 좀 뭐 무리하게 이게 어떻게 과실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좀 수정해주면 근데 뭐 과실을 얘기 위해서 뭐 방송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튼 과실 부분이 이렇게 엄청 늘어갔고요. 자손에서 이제 보상 한도액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 본인 부담금 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옛날에도 합의금에서 빼고 줬어요. 이렇게 합의금 상계 처리를 정시 업무화로 했고 다시 한번 자손보험금 청구권 양도를 받아가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험금 구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청구권 대회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이나 인보험은 구상권, 청구권 대회가 인정이 안 돼요. 상해보험도 인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는 구상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면 그거는 인정은 해줘요. 따라서 실손도 마찬가지 예외사항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비례보상 이게 다 청구권 대회와 관련된 거예요. 구상에 관련된 거. 따라서 내 과실이 있으면 자손보험금에다 각서를 쓰죠. 내가 치료비가 나한테 하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바로 알아서 이제 정산하셔라.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됐고요. 앞으로는 이제 보험회사 담당자들이 많이 좀 힘들고 그렇게 처리 될 것 같아. 또 치료비 과실 상기한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찬스 쓰시는 걸로? 아, 예.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예. 두 번째는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됐죠.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 발생되면 진단서 기간 없이 계속적으로 치료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보상을 처음 입문했을 때가 저기 2003년도인데 거기가 제가 담당하는 구역이 아산, 예산, 홍성, 보령, 서천이었어요. 되게 넓죠? 여기에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그쪽 지역은 12군 그쪽은 환자들이 그 당시엔 장기 치료가 상당히 많았어요. 한 4년 동안 치료받고 있어. 교통비만 한 600만 원 나와. 아우, 이 뭐야, 며칠이야. 계산하기 힘들어. 그때는 8천이 아니었고 6천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땅히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다가 압력은 넣죠. 아니, 어떻게 4년, 5년을 치료를 받느냐. 아마 지금도 이전 사고 중에 통원 환자 받는 분들, 4년, 5년 동안 합의 안 되는 분들도 뭐 많지는 없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죠. 1월 1일부터는 경상 환자 12, 13, 14, 이것도 11급은 제외예요. 12, 13, 14급의 환자에 대해서는 4주까지, 28일까지 지불보증을 해주고요. 29일 되는 날 보험회사에서는 지불보증 중지 통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4주 넘어가면 추가 진단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추가 진단서를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은 없어요. 추가 진단을 내가 2주를 발급해? 그럼 보험회사에 또 2주 지나면 또 이제 중지 통지하겠죠. 어떻게든 치료를 끊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진단서 발급하고. 이거는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런 구체적인 규정은 안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 치료를 막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4주 넘어가면 추가 진단을 끊어야 되고요. 추가 진단이 나오면 다시 4주 넘어가는 그때부터 소급해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급병실, 우리 상급병실 입원료가 우리가 개인보험 실비도 있죠. 뭐 10만 원 뭐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하면 두 가지 사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치료상 의사가 부득이하게 이거는 뭐 간염의 우려라든가 안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기간과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치료상 이거는 안 좋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간과 상관없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병실이 없어요. 일반 병실이. 그러면 7일 이내에 한해서 상급병실을 썼는데 예전에는 이것도 한 2015년 이전에는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를 했어요. 지금은 어디다 청구하냐면 내가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는 심사평가원으로 청구를 해요. 우리 심사평가원에 산재 담당하고 건강보험도 하고 자동차보험 다 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에서 이제 과잉 부당 치료비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보험회사를 청구하는데 상급 병실 제가 볼 때 분명히 일반 병실이 있었어. 근데 상급 병실 청구가 들어와. 저도 이렇게 보면서 보면 다니거든요. 이거 병실은 비었는데 근데 청구가 들어와. 이게 의례적으로 청구를 했었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관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정은 해주겠어. 단 병원급 이상만. 의원은 안 돼. 의원은 상급 병실 부득이하게 병실 없어도 안 돼요. 이거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병원 의사님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백내장도 실수된다고 하니까 원정 수술한 거하고 내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아. 우리 한의원 병실이 대부분 없죠? 간혹가다 입원실이 있어요. 하루 입원 일당 얼마일까요? 치료비가. 하루 치료비가 20만 원이에요. 아니 무슨 대학병원이고 단대도 20만 원도 안 나오겠구만. 한의에 일어나면 상급 병실이니까. 일반 병실 기본료 7만 8만 원 플러스 상급 병실 13만 원. 이거는 어디에서 그렇게 규정되는 게 아니라 신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그렇다고 쳐. 왜냐면은 출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쓸 수 있겠지만 한의원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를 시발점을 만들어 놓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의원하고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가서 물어보면 되죠. 여기 의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의원인데요? 네, 안녕히 계세요. 이럴까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 보험회사 상호 쓸 때 화재보험 주된 보장 담보를 쓰게끔 돼 있어요. 상호 쓸 때. 병원도 마찬가지. 상호를 쓸 때 이게 의원인지 병원인지 쓰게끔 돼 있어요. 무슨 정형외과, 무슨 의원, 요거는 의원이에요. 무슨 병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천안 한방병원, 그래서 무슨 병원, 요 근처도 무슨 병원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화인메트로 병원, 요 병원급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급 위에는 종합병원, 천안충무병원, 아산충무병원, 요거는 이제 종합병원급이고요. 종합병원급 위급은 상급 종합병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학병원, 요런 거 병원급 이상은 기존과 똑같이 된다. 하지만 의원급은 이제부터 상급 병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상 환자에 대해서 바뀐 걸 좀 말씀.